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로 93살이 된 장수 노인입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지내고 계십니다. 입주 도우미도 없고 매일 찾아와 돌봐주는 자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 밥을 짓고 장을 보고 밖으로 나가 복지관에서 봉사활동까지 하십니다. 웬만한 젊은이들보다 훨씬 더 맑은 정신과 활기찬 기운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8년 전만 해도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워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때 할머니의 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냐고요? 딸기잼 병뚜껑 하나를 열 힘이 없었고 몇 걸음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하루 종일 약을 한 움큼씩 털어넣으며 불면증에 시달렸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아직 쓰러지지만 않았을 뿐 산송장이나 다름없다고 느꼈습니다. 무엇이 단 몇 년 만에 할머니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 놓았을까요? 주치의를 바꾼 것도 아니고 비싼 건강기능식품 덕분도 아닙니다. 할머니가 직접 말씀하시길 매일 아침 딱 5가지 사소한 일을 했을 뿐인데 인생이 서서히 뒤집히더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 아침 습관은 어렵지도 않고 돈도 안 들고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가 우리가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건강의 급소를 찌르는 핵심들입니다. 도대체 그 5가지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큰 효과를 냈을까요? 아무에게도 패기치기 싫어하던 무기력한 노인이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모두 칭찬하는 롤모델이 되었을까요? 오늘 내용은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의 대답이 여러분이 가진 늙음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함께 보시죠. 제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1932년생 원숭이띠, 올해로 93입니다. 저는 경기도 외곽의 2층짜리 단독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요양보호사 도움도 안 받고 자식들 손도 안 빌립니다. 하루 세끼밥은 제가 직접 지어 먹고 빨래도 제가 하고 매주 동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봉사활동도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알람 시계는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저를 깨우거든요. 저는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도 안 먹고 무슨 기적의 해독 주스 같은 것도 안 마십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선전하는 효능 좋다는 약들도 안 믿어요. 그저 몇 가지 아주 간단한 아침 습관만으로 고통 속에 누워서 약으로 연명하던 쭈글쭈글한 할망구에서 지금처럼 변했습니다. 큰딸보다 더 기운 넘치는 노인이 되었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 혈압 수치를 보고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십니다. 저는 1년에 딱 2번 병원에 갑니다. 한 번은 건강검진 받으러, 또 한 번은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수다 떨러요. 그 선생님이 늘 그러시거든요. 어르신, 이 연세에 이렇게 꼿꼿하게 걷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 롤모델이십니다. 7순이 넘은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볼 때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박 요사님, 정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활기찼던 건 아닙니다. 사실 불과 8년 전만 해도 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85이었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팔걸이를 짚고 끙끙거려야 했고 몇 걸음만 떼도 무릎이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매일 먹는 약만 12가지였어요. 고혈압 약, 당뇨약, 수면제, 거기다 소화제까지 약 봉투가 전화번호부처럼 두꺼웠습니다. 오죽하면 며느리가 어머니, 약이 너무 많아요. 좀 줄이거나 정리해 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고 밤이면 화장실 가느라 5번은 깼습니다. 늘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풀려 목욕할 때도 의자에 앉아서 씻어야 했죠. 딸아이가 사흘이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엄마, 밥은 드셨어? 하고 물으면
저는 늘 먹었다, 먹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불 켜는 것도 귀찮아서 그냥 맨 식빵에 뜨거운 물만 마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게 노인의 당연한 모습인 줄 알았습니다. 산다는 건 그저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것이고 자식들에게 폐만 안 끼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밤, 진 병뚜껑 하나를 못 따서 무너져 내린 날이 왔습니다.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찐빵에 단 것 좀 발라 먹고 싶어서 냉장고에서 딸기 잼병을 꺼냈는데 이 정도는 돌릴 수 있겠지 했던 병뚜껑이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을 낑낑대며 돌렸더니 손가락은 빨갛게 부어오르고 뚜껑은 미동도 없었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무장갑까지 끼고 비틀어 봤지만 여전히 안 열렸습니다.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화가 나는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결국 옆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30살 난 새댁이 나오더니 휙 하고 한 번에 따주더군요. 아유, 할머니, 이 잼뚜껑이 원래 좀 빡빡해요. 미안해 하실 거 없어요. 라며 웃는데 저는 그 순간 제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잼 하나 먹는 것조차 남의 손을 빌려야 하다니. 집에 돌아와 부엌 의자에 멍하니 앉아 그 잼병을 쳐다봤습니다. 버려야 할지 먹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내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옛날에 식당 주방에서 일할 때 50인분 잡채를 혼자 버무리고 곰국 소스를 번쩍번쩍 들고 다니던 그 손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저녁도 굶고 새벽까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 인생의 바닥을 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잼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사소한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는 사실이 나 스스로 나를 돌볼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밤, 제 마음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인생, 이렇게 끝내고 싶진 않다. 85살 그 해, 저는 살이 16kg이나 찐 상태였습니다. 무릎이 못 견디니 계단 오르는 건 엄두도 못 냈고 부엌에도 잘 안 들어갔습니다. 서 있으면 숨이 차고 칼질할 때 손이 떨릴까봐 겁이 났으니까요. 밥때가 되면 에이, 그냥 대충 때우자 싶었습니다. 매일 식빵에 맹물, 아니면 시리얼, 조금 말아먹는 게 다였습니다. 맛은 없어도 설거지거리가 안 나오니 편했거든요. 외출은 공포였습니다. 예전엔 시장 가서 생선 장수랑 흥정하고 고등어 한 마리 사와서 지글지글 굽는 게 낙이었는데 이젠 걷기만 해도 다리가 쑤시고 허리가 펴지질 않으니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밖에 햇살을 보다가도 결국 문을 닫고 다시 방에 들어가 눕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옛날 식당 동료였던 친구 미화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보다 2살 어린 친구인데 그 친구도 혼자 살아요. 순자 언니, 어제 보니까 언니네 딸이 편의점에서 언니 약 대신 받아가더라? 또 어디 아파? 그 말이 얼마나 비수처럼 꽂히던지요. 내가 걷지도 못해서 딸을 심부름 시킨다는 걸 들키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그때 저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되는 노인네였습니다. 몸만 망가진 게 아니었어요. 마음도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일 심각했을 땐 말도 하기 싫더군요. 하루는 딸이 4살배기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이가 블록 장난감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이거 봐요. 제가 성을 만들었어요. 하고 자랑하는데 웃음조차 안 나왔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습관처럼 텔레비전을 켜놓고 밥을 먹는데 90이 넘은 유명 인사가 등산을 하는 다큐멘터리가 나오더군요. 화면 속 백발의 할머니가 한 손엔 지팡이를 짚고 한 손엔 손자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보다가 속이 너무 쓰려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난 이제 겨우 85인데 왜 껍데기만 남은 것처럼 살고 있을까? 더 이상 이렇게 살다간 정말 병에 잡아먹혀서
자식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짐덩어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치매, 중풍, 실금.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변화의 계기는 의사 선생님도 비싼 영양제도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만남 덕분이었죠. 동네 작은 절에 불공 들이러 갔다가 제 인생을 뒤바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옷을 챙겨 입고 외출할 때만 차는 은팔찌를 손목에 걸고 골목을 나섰습니다. 골목을 따라 세 블록 떨어진 곳에 있는 약사암이라는 작은 절까지 걸어갔어요. 어릴 때부터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일이 안 풀리면 찾던 곳이라 저에겐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었습니다. 향을 하나 사서 피우고 속으로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 늙은이 좀 도와주세요. 욕심 안 부릴게요. 그냥 더 나빠지지만 않게 제 힘으로 밥 해 먹고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옆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아가야. 이 주머니 잘 챙겨서 오늘 밤 베개 밑에 두고 자렴. 그럼 무서운 꿈 안 꿀 거야. 고개를 돌려보니 백발이 성성하지만 눈빛이 형형한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다려입은 개량 한복 차림에 허리엔 붉은 천 가방을 차고 아이들에게 향 주머니를 나눠주고 계셨어요. 동작이 어찌나 빠릿빠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는지 나이는 80이나 90쯤 되어 보이는데 기운은 50살, 60살 같아 보였습니다. 하나의 엄마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분이 향주머니 할머니세요. 매주 수요일마다 오셔서 이걸 나눠주시고 옛날 이야기도 해주신대요. 사람들이 흩어지길 기다렸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빙긋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92이에요. 댁이랑 별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대뜸 그러시는 겁니다. 보아하니 기색이 안 좋네. 요새 자꾸 깜빡깜빡하고 밤에 잠도 안 오지? 저는 뜨끔했습니다. 맞아요. 약을 한 줌씩 먹어도 소용없고 하루 종일 멍해요. 그러자 그분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몸이 고장난 게 아니야. 머리랑 마음이 움직이기 싫어해서 그래. 사람은 늙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안 쓰고 내버려둬서 녹이 쓰는 거야. 물도 안 흐르면 썩고 고기도 안 삶으면 상하잖아. 제 팔뚝을 툭 치시며 덧붙이셨습니다. 나도 옛날엔 그랬어. 풍도 2번이나 맞았고 그러다 정신 차리고 매일 아침 5가지 일을 먼저 하기 시작했지. 그 덕에 지금 여기서 애들한테 옛날 이야기도 해주는 거야. 아니었으면 진작 병석에 누웠을걸. 그 5가지가 뭔데요? 제가 묻자 그분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길어. 나중에 2년 닿으면 알려주지. 내 향주머니가 공짜인 줄 알아? 그러시더니 주머니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거기엔 수심서신이라는 2글자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이건 목숨 살리는 부적이 아니야. 스스로를 일깨우는 거야. 댁도 집에 가면 마음부터 챙겨. 몸은 마음 가는 대로 따라오게 돼 있어. 집에 돌아와 그 향 주머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날 밤은 텔레비전도 안 보고 저녁도 굶은 채 가만히 앉아 그분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어떤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중풍 맞은 노인도 다시 일어섰는데 난 적어도 걸을 순 있잖아. 아직 늦지 않았어. 그 후로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고 복지관 특강도 듣고 인터넷으로 일본, 미국, 한국의 장수노인들 이야기를 찾아봤습니다. 90살 넘어서도 혼자 잘 사는 노인 108명의 기록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비싼 보약을 먹지도 않았고 매일 병원에 출근 도장을 찍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아주 사소한 습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안 들고
도구도 필요 없고 남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들이었죠. 저는 그 습관들을 정리해 5가지 핵심을 추려내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하나만, 둘째 주는 하나 더 추가하는 식으로요. 처음엔 별 기대 안 했습니다. 그저 덜 아프고 덜 피곤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잠이 돌아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단단해졌고 몸무게는 줄고 혈당은 잡혔으며 기분도 맑아졌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 습관들이 나를 살렸구나.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좋아진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온 거구나. 이제부터 제가 실천한 그 5가지 아침 습관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작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습관 1. 햇볕은 그 어떤 보약보다 비싸고 귀하다. 햇볕이 제 생명의 은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예전에도 햇볕은 팼죠. 빨래 넣을 때나 잠깐 벤치에 앉아 있을 때요. 하지만 저는 햇볕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김이 생길까봐 양산 쓰고 모자 눌러 쓰고 다녔죠. 그랬더니 85에 몸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움직이지 않고 어둠 속에만 있으니 살고 싶은 의욕도 말라버린 거죠. 제가 조사한 108명의 건강한 장수 노인 중 90% 이상이 가진 습관이 있었습니다. 눈 뜨자마자 전등 대신 자연광을 눈에 담는 것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스마트폰 불빛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요. 일본의 어느 의사가 쓴 글을 봤는데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자연광이 눈을 자극하면 뇌를 깨우고 세로토닌을 분비시키며 밤에 잠을 오게 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해 수면의 질을 높인다고 하더군요. 어려운 말은 잘 모르겠지만 노트에 적어서 제 주치의 선생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선생님이 보시더니 맞아요. 웬만한 수면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어르신이 이걸 매일 하시면 정말 좋아지실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첫날 새벽 6시 알람이 울리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저희 집 거실은 동향이라 아침 햇살이 창으로 길게 들어옵니다. 안경도 벗고 불도 끄고 그냥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멍하니 햇볕을 얼굴로 받았습니다. 전날 밤 받아둔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요. 처음엔 좀 심심하기도 하고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의심도 들었지만 꾹 참고 매일 했습니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원래는 다리에 쥐가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려서 서너 번은 깼는데 그 횟수가 줄어들더니 어느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눈 뜨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약 먹는 걸 깜빡했나 싶을 정도로요. 고작 햇볕 쬐는 걸로 잠이 잡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이건 무슨 신비한 치료법이 아닙니다. 자연은 원래 거기 있었는데 제가 무시했던 것뿐이죠. 저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15분까지 거실 창가나 마당에 앉아 햇볕 쬐기, 동시에 미지근한 물 300ml 마시기, 안경은 벗고 창문은 열고 흐린 날에는 현관 밖으로 나가기, 실내 형광등보다 흐린 날의 자연광이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방법을 옆집 세댁한테도 알려줬어요. 매일 모닝커피로 버티던 친구인데 2주 동안 저를 따라하더니 어르신, 신기하게 요새 오후에 졸음이 덜 와요. 라고 하더군요. 우리 나이 또래 노인들은 어디 건강강좌나 노인정에서 파는 비싼 약, 한 병에 20, 30만 원 하는 홍삼 엑기스 같은 거에 혹하잖아요. 그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말해서 매일 아침 15분의 햇볕은 돈 한 푼 안 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효과도 직방이고요. 제 혈압이 안정되자 의사 선생님이 혹시 약 다른 걸로 바꾸셨어요? 하고 물으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아니요, 그냥 매일 아침 햇볕만 냈는데요.
했더니 멍하니 계시다가 아,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이론이 진짜 맞긴 맞네요. 하시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에 햇볕을 쬐고 나면 움직일 마음이 생깁니다. 원래는 일어나서 이불 개고 밥 차리는 게 그렇게 귀찮았는데 햇살을 받고 있으면 몸의 스위치가 켜지는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 고요한 시간, 창틀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 먼지가 금가루처럼 반짝이는 걸 보면 예전엔 바빠서 몰랐던 그 풍경이 어떤 뉴스나 드라마보다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 시간을 부팅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켜듯이 제 몸과 마음을 켜는 시간이죠. 비 오는 날 우산 쓰고 현관 앞에 서 있으니까 이웃 사람이 할머니 뭐 하세요? 하길래 제가 그랬죠. 나한테 불 켜는 중이야. 이게 저를 구렁텅이에서 건져 올린 첫 번째 동아줄입니다. 약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매일 아침에 그 한 줌 햇볕이었습니다. 습관이 매일 감사한 일, 세 가지 쓰기. 햇볕이 제 몸을 깨웠다면 제 마음을 다시 뛰게 한 건 감사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감사할 게 뭐가 있다고? 혼자 늙어서 여기저기 쑤시고 밥 챙겨 먹는 것도 일이고 병원 가서 줄 서는 게 일상인데 매일 감사한 걸 쓰라니 욕 안 하고 사는 것만도 다행이지 싶었죠. 하지만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은 하나같이 아주 사소한 즐거움을 기억하는 습관이 있더군요. 어느 일본 할머니가 쓴 책에서 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매일 나를 웃게 한 사소한 일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이 내가 내일 또 눈을 뜨고 싶은 이유다. 그 말이 가슴을 쳤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눈을 감고 살았구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예전에 쓰다만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원래 혈당 수치 적으려다 포기한 노트였죠. 연필을 쥐고 첫 줄을 적었습니다. 1. 오늘 아침 마신 물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딱 좋았다. 목 넘김이 좋았다. 별거 아니죠. 명문장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쓰고 나니 마음이 묘하게 편해지더군요. 두 번째 줄을 썼습니다. 이 옆집 딸내미가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다 나를 보고 할머니 장 받아 드릴까요? 하고 물어봐 줬다. 3점심의 볶은 시금치가 좀 질기긴 했지만 간은 딱 맞았다. 그날 밤 저는 두통 없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볕 쬐고 물 마신 뒤 노트를 펼쳐보는데 피식 웃음이 나더군요. 어제 하루가 그렇게 엉망은 아니었네. 그 뒤로 매일 썼습니다. 손자가 상장 받았다고 전화 온 날, 욕실 수도꼭지를 내가 직접 고쳐서 물이 안 새는 날, 시장 채소 가게 할머니가 언니는 웃으면 참 고와 하며 덤으로 팔을 더 준 날, 이런 걸 적다 보니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살아있는 유령처럼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는 것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바뀌더군요. 심지어 과거의 일에도 감사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먼저 간 남편이 남긴 편지가 생각나서 적었습니다. 다음 생에도 당신이랑 같이 집 짓고 살고 싶어. 그 문장을 쓰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잊고 살았던 따뜻한 감정이 되살아나서였죠. 네 번째 감사로 적었습니다. 여보, 그 편지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이런 마음을 나누고 싶어 손자에게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할미는 참 기분이 좋다. 햇살이 발가락을 비추는데 옛날에 네 아빠 데리고 해수욕장 갔던 생각이 나더라. 할미가 그렇게 힘센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나게 해줘서 고맙다. 그랬더니 4살 때 절 피하던 그 손자가 이젠 고등학생이 되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지금도 힘세시잖아요. 할머니는 우리 집 태양이에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부터 습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감사한 일 세 가지에 더해 감사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까지 포함했죠. 보내지 않더라도 씁니다.
나 자신에게, 남편에게, 손자에게, 시장 상인에게. 이건 심리학이 아닙니다. 그냥 미세한 빛을 찾아내는 연습입니다. 예전엔 아픔, 약, 외로움만 보였는데 이젠 좋은 물맛, 좋은 이웃, 좋은 날씨가 보입니다. 매일 있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꼭 기억합니다. 그게 제가 다시 깨어난 비결입니다. 습관 3. 소금 레몬물 한 잔이 관절과 장을 살렸다. 저는 평생 별의별 물을 다 마셔봤습니다. 설탕물, 보리차, 둥글레차. 젊을 땐 기운 차린다고 꿀물도 달여 마셨죠. 그런데 가장 맛없는 미지근한 소금 레몬물 한 잔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건강서적에서 읽은 문장이 계기였습니다. 잠 깨자마자 커피 마시지 마라. 몸이 진짜 원하는 건 물이다. 솔직히 반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달달한 믹스 커피 한 잔 타 마시는 게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뜨끈하고 달콤한 그 맛으로 아침을 시작했는데 그걸 끊고 소금이랑 레몬을 넣은 물을 마시라니 벌칙 게임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때 제 무릎 통증이 극에 달해 있었고 책에 적힌 내용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는 동안 8시간 물을 못 마시면 몸은 탈수 상태가 된다. 피가 끈적해지고 관절액도 뻑뻑해진다. 이때 카페인을 때려 넣으면 만성 염증이 생긴다. 부신이 뭔지는 몰라도 무릎이 더 아프고 염증이 심해진다는 말은 알아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맘 먹고 믹스커피 대신 미지근한 물에 천일염 한 꼬집, 레몬즙 몇 방울을 넣어 마셨습니다. 첫날은 밍밍하고 이상했죠. 둘째 날은 꿀을 조금 탔더니 넘기기 좋았습니다. 셋째 날부터 속이 더부룩한 게 사라졌고 일주일쯤 지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내디딜 때 찌릿하던 통증이 사라진 겁니다. 원래 제 무릎은 아침에 굳어서 삐걱거렸는데 그날은 부드럽게 펴지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해봤습니다. 물론 뻐근하긴 했지만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은 없었어요. 새로운 약을 먹은 것도 아니고 딱 하나, 이 물을 마신 것뿐입니다. 저는 그 뒤로 매일 밤 보온병에 물을 담고 천일염 한 꼬집마트에서 파는 국산 천일염 한 봉지에 몇천 원이면 몇 달 먹어요과 레몬즙을 준비해 둡니다. 아침에 햇볕 쬐면서 천천히 마십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소금은 밤새 빠져나간 전해질을 채워주고 레몬은 장을 움직여 배변을 돕는다고 하더군요. 제가 변비와 가스로 고생했는데 이 물 마시고 싹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믹스커피 생각이 안 나요. 예전엔 커피 안 마시면 몸이 축 처졌는데 이젠 이 짭짤하고 시큼한 물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아침 식사 후엔 커피 한 잔 마시지만 빈속에 생명수처럼 커피를 들이붓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제일 힘든 게 습관 바꾸는 거라죠. 늙으면 못 고쳐라고들 하지만 저는 못 고치는 게 아니라 고쳐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물 한 잔이 알려줬습니다. 아주 조금만 바꿔도 몸은 답을 한다고요. 저는 가끔 생강 한 쪽 넣어 따뜻하게 마시기도 하고 겨울엔 흑설탕 조금 넣어 마시기도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저를 돌보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습관사, 침대 위 10분, 인생이 달라진다. 예전에 저는 눈 뜨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이 급하거나 밥해야 하니까요. 눕는 건 게으른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무릎이 아파서 한밤중에 넘어져 크게 다칠 뻔한 뒤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독일의 노인 요양보고서를 보니 노인 낙상사고의 80%는 몸이 덜 깬 상태에서 급하게 움직여서 생긴다고 하더군요. 일어나기 전에 침대에서 10분간 몸을 예열해라. 그 보고서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굳이 벌떡 일어날 필요 없구나. 나에게 시간을 줘도 되는구나. 그날부터 저는 침대 체조를 시작했습니다. 누운 채로 하는 10분짜리
워밍업입니다. 1. 발목 돌리기. 누워서 발목을 시계 방향 10번, 반대 방향 10번 돌립니다. 처음엔 뻣뻣해서 잘 안 돌아갔는데 이젠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2. 무릎 안아주기. 한쪽 무릎을 굽혀 가슴 쪽으로 당겨 안고 5초간 유지. 이걸 양쪽 번갈아 합니다. 굳어있던 고관절이 시원하게 풀립니다. 노인들 허리 아픈 게 사실은 고관절이 굳어서 그런 경우가 많대요. 3. 어깨 돌리기. 누워서 팔을 옆에 두고 어깨로 원을 그립니다. 앞으로 5번, 뒤로 5번. 이걸 하고 나면 구부정한 어깨가 펴집니다. 4. 고개 돌리기. 누운 채 고개를 좌우로 천천히 돌리고 위아래로 끄덕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면 핑 돌면서 어지럽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5. 모관 운동사지. 손발을 천장으로 들고 가볍게 30초 동안 털어줍니다. 아이들이 떼쓰는 것처럼요. 의학적 근거는 모르겠지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혈액순환이 쫙 되는 느낌입니다. 이걸 다 하는데 10분 걸립니다. 다 하고 나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30초간 숨을 고르고 그제야 땅에 발을 디딥니다. 예전엔 전쟁 치르듯 일어났는데 지금은 마치 공연 전 리허설 하듯 우아하게 일어납니다. 몸이 훨씬 가볍고 부상 위험도 줄었습니다. 한 번은 비 오는 새벽에 창문 닫으러 가다가 미끄러질 뻔했는데 아침 운동 덕분에 다리에 힘이 있어 벽을 짚고 버텼습니다. 안 그랬으면 고관절 부러져서 병원 신세 졌을 겁니다. 이 10분은 운동이 아니라 생명보험입니다. 늙으면 넘어지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한 번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저는 주변 노인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아침 10분 뒹굴거리는 게 10년 보약보다 낫다. 습관. 오늘 누군가를 돕고 나를 돕는다 1일 1선. 늙어서 제일 무서운 건 아픈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잊혀지는 느낌. 내가 쓸모 없어졌다는 느낌입니다. 저도 한때는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조용히 살다 가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고 전화기만 쳐다보며 살았죠.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죽지 못해 버티는 거였습니다. 어느 책에서 노인이 아침에 눈 떴을 때 할 일이나 계획이 없으면 몸이 서서히 꺼진다는 말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식당 매니저 할 땐 아침마다 할 일이 태산이었는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작은 임무를 주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 적기. 거창한 봉사가 아닙니다. 첫째 날, 옆집 김 여사한테 전화해서 죽어가던 난초 살아났냐고 묻기. 둘째 날, 쓰레기 대신 버려주는 청년한테 삶은 달걀 2개 쥐어주기. 셋째 날, 손자한테 성적 올랐냐고 문자 보내기. 넷째 날, 새로 이사 온 신혼부부에게 시골에서 올라온 고구마 조금 나눠주기. 정말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제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내가 세상에 깃털처럼 떠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주고 있다는 실감이 나거든요. 한 번은 다리가 불편한 이웃집 할머니 대신 인터넷으로 휴지를 주문해 줬더니 전화를 걸어 언니 덕분에 며칠 만에 처음으로 웃어보네 하더라고요. 그날 잠이 얼마나 잘 오던지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 하나 적기. 오늘은 베란다 화분 분갈이 해주기.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 국수 끓여 먹기. 혼자 먹는다고 대충 먹지 않기. 우리는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리겠다고 하며 자신을 방치합니다. 하지만 혼자일수록 더 잘 차려 먹고 더 잘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있다는 걸 잊지 않으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오늘의 할 일 2가지를 수첩에 적고 하나씩 지워나갑니다. 다이어리 표지에는 날마다 빛나는 날이라고 써붙였어요. 많은 노인들이 늙어서 힘없는데 무슨 남을 도와
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보답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베풀 수 있는 사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번 먼저 건네는 것, 경비원 아저씨께 수고하신다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장 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제 등짝을 때리며 야, 박순자, 너 왜 이렇게 변했어? 하고 놀라더군요. 늙었다는 게 아니라 기운이 너무 좋아졌다는 겁니다. 옛날엔 땅만 보고 걷더니 이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네. 목소리도 쩌렁쩌렁하고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별거 없어. 그냥 매일 조금씩 나를 고쳐 쓰는 중이야. 햇볕 15분, 감사일기 3줄, 소금물 1잔, 침대에 뒹굴기 10분, 그리고 남을 위한 작은 오지랖 하나. 이 5가지 실들이 저를 깊은 우물 속에서 끌어올렸습니다. 돈도 안 들고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저는 93세인 지금 49세 때보다 건강하고 60세에 은퇴할 때보다 활력이 넘칩니다. 이건 타고난 체질 덕분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제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할머니, 돈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용돈 많이 줘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을 피하지만 제 속은 단단합니다. 저는 60세에 혼자 됐을 때 결심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 그때 받은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도 큰 돈은 아니었지만 저는 따로 통장을 만들어 절대 건드리지 않는 노후 의료 비상금을 넣어뒀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비밀로 하고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작게 하나 들어뒀죠. 한 달 생활비는 50만 원 안쪽으로 씁니다. 시장은 떨이할 때 가고 옷은 있는 거 깨끗이 빨아 입고 스마트폰은 알뜰폰 요금제 씁니다. 대신 영양 섭취와 검진에는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치아는 보건소에서 지원받고 지팡이나 보행기는 복지관에서 대여해서 씁니다. 남들은 그렇게 아등바등 살면 안 피곤하냐고 묻지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유를 사는 거야. 자식들 눈치 안 보고 병원비 때문에 손 벌리지 않을 자유. 엄마 걱정 마라. 나 끄떡없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배짱. 그게 저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제가 건강하고 즐겁게 사니까 오히려 자식들이 더 자주 찾아오고 저를 슈퍼 할머니라고 부르며 좋아합니다. 여러분, 93세인 저도 매일 배웁니다. 60대, 70대, 80대인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빠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중 딱 하나만 골라 일주일만 해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해보고 별로면 그만두고 좋으면 하나 더 해보세요. 인생은 늙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맑은 정신으로 살 권리를 포기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오늘부터 딱 조금만 더 친절해지세요. 물 한 잔, 햇볕 한 줌, 감사 한 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햇살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